자, 오늘은 쥐띠 성향 3분류죠. 자, 쥐띠의 성향을 3분류로 나눠보면 다람쥐, 황금박쥐, 범고래. 요거는 이제 이미지로 나눈 거예요. 이 다람쥐의 성향에서도 이제 약간의 편차가 생기겠죠. 자기의 감정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쥐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감정을 좀 경쾌하게 보여주는 약간의 편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쥐도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박쥐라고 하는 기질로 나눴다는 것은 쥐띠인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서는 최고의 그 활동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띠는 항상 활동을 안 하고 얌전하고 쥐처럼 숨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쥐처럼 아주 숨어버리듯이 자기의 존재감을 또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띠라고 표현한 것은 참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편차가 좀 심하죠. 왜냐면 이제 선천적으로 부모한테 받고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기질이 여러 가지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성향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황금박쥐의 기질에서도 방송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무대에서 강력하게 활동할 때는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그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대단히 쥐띠 본연의 모습을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박쥐의 범주에 속하는 그 쥐띠들도 역시 결국에는 이제 쥐띠의 기질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범고래 그러면 쥐띠는 육상 동물인데 갑자기 왜 바다의 동물에 비유했을까? 쥐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신자진 삼합이라는 거를 좀 아실 거예요. 그럼 신자진 삼합은 물의 왕국이잖아요. 그 물의 왕국의 대표적인 공간이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활동성을 갖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범고래에 비유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황금박쥐는 뭔가 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패션도 화려하고 물론 이 쥐띠의 세 성향 모두가 쥐띠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을 중시 여겨요. 방송 활동을 하는 쥐띠들도 평소에 보면 대단히 털털하단 말이에요. 방송에 나올 때는 컨셉에 맞게 화려하게 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쥐띠 본연의 그런 모습은 아주 털털하고 좀 편한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패션으로 보면은 여기 쥐띠들이 가장 좀 멋을 안 내는 편이죠. 항상 일정해요. 그 옷을 입는 습관이나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브랜드나 그게 일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황금박쥐는 대중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패션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죠. 자기만의 그 멋을 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범고래는 뭐예요? 양복이나 유니폼이나 이렇게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고래과는 지휘 체계에 들어가 있는 쥐띠라고 보셔야 돼요. 대단히 그 지휘 체계에서 버티는 힘이 대단히 강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은 국가나 사회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고시 있죠. 고시 공부. 제일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인내심, 버티는 힘, 거기에 이제 자수라는 게 머리잖아요.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교정하고, 저장하고,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법이나 뭐 검이나 경이나 하여튼 공무, 최고 행정, 최고 공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력과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큰 공장이라고 써놨잖아요. 큰 공장과 무역 이런 활동.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외견상 대단히 이렇게 자기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바다와 같이 잔잔한데 그 바닷물이 잔잔하지만 대단히 바닷물이 무섭잖아요. 공격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공격성을 겉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법이나 규율에 의한 공격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누구랑 부딪히고 그러한 성향이 아니에요. 법과 규율의 잣대에 의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다. 최상위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동물이 범고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 해독력이 강한 그 바다의 동물을 돌고래라고 보신다면 누구랑 경쟁에서도 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바다의 최상위층이 범고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고래가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료나 정보, 그다음에 기억과 암기 능력이 있는데 공부 쪽으로만 가는 분들이 있고 사람을 이끄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충 좀 보이셔야 돼요. 쥐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제 아주 성실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부나 직장인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특징이 있죠. 꾸준하고 일정하고 어떤 변화무쌍한 분들이 아니에요. 막 멋을 보여주는 분들도 아니고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뭐 이분들이 가장 좋은 성향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극성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박쥐, 황금박쥐는 대단히 자극성이 있죠. 경쟁심도 강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힘, 대중 앞에 나서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쥐띠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소심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중 앞에 나설 때 그 용기를 내는 그 단련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쥐띠 황금박쥐라고 해서 대중 앞에 무조건 떨지 않고 나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생 시간이 필요하고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도 무명 시절이 필요하고 그게 다 훈련하는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화려한 모습만 보는 거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여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황금박쥐의 제일 대표적인 게 자유직이죠. 자유직. 그 황금박쥐는 경제적으로 좀 변동이 많아질 수 있죠. 이러한 자유직을 원하는 쥐띠는 자격증 하나를 좀 따는 게 좋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요리사 자격증을, 자기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자격증을 좀 따놓는 게 좋겠죠. 황금박쥐들은 유머가 있고 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멋을 내는 그 감각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표현 감각도 뛰어나고 재미가 있겠죠. 외모에서도 좀 황금박쥐과들은 보여주는데 평상시에는 대단히 털털하다는 거. 하여튼 쥐띠는 쥐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범고래는 양복이나 유니폼이나 아주 단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를 이끄는 정도의 강력한 파워,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법으로 먹여 살리든 사람을 치료해서 먹여 살리든 의약품, 병원, 그 다음에 행정, 공무행정, 행정 시스템으로 사람을 살려내든 큰 스케일을 가진 범고래에 속하는 쥐띠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쥐나 다람쥐과에 속하겠죠. 운을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레벨의 차이는 또 발생하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엉키느냐 아니면은 나를 그만큼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자와 또 실패하는 자가 발생하고요. 조절하느냐 과욕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